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 거리, 그 아래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지은은 매일 아침 6살 된 딸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는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 민호는 대기업 직원으로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삶, 그들의 결혼은 대학 시절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다. 지은은 그때 민호의 다정함에 끌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끌림이 단순한 애정인지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안정감인지 헷갈렸다. 지은의 하루는 반복이었다. 아침에 쌀을 씻고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주부 생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습관이 그녀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해, 가족이 닿아야 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어렸을 적부터 그녀는 여자아이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 지은이가 손을 잡아줄 때 그 따뜻함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고 묻어버렸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기상함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날 비가 내리던 오후, 지은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서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 친구의 이름은 박서연.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제는 독립적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여자.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 아직도 그 주부 생활?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봐. 세상이 변했어. 서연의 눈빛, 그 자유로움에 지은의 가슴이 떨렸다. 대화 중에 서연이 손을 스치자 지은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호가 잠든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그 감정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몰래 서연의 SNS를 훔쳐보았다. 서연의 사진들,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모습,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 자유롭게 걷는 그 모습 모두가 지은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밤마다 상상했다. 서연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자신, 손을 잡고 속삭이는 자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오늘도 야근이야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고, 수아는 전마, 왜 슬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한 잔 어때? 서연의 답장은 즉각 왔다. 좋아. 내일 한강공원에서. 그 만남은 지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서연이 말했다. 지은아, 너 눈빛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나 이상한가 봐, 여자한테. 끌려해.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내 진짜야 라고 속삭였다. 그 손의 온기, 지은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고통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나야? 가족을 버릴 수 있어.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엄격했다. 뉴스에서는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 이웃들은 결혼은 남녀 사이라고 수군거렸다. 지은의 어머니는 전화로 수아 잘 키워. 내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강조했다.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숨이 막혔다. 서연과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늪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서연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연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서연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아. 내 인생을 되찾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와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다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절박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게이야. 확신에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녀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지은의 일상은 이제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완벽한 주부, 밤에는 서연의 연인. 서연의 아파트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섞인 현대적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지은에게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여기 레인보우 서울 모임이 있어? 가보자. 지은은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가족의 배척, 직장에서의 차별을 듣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민호는 여전히 바빴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집에 올 때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수아 유치원비 더 내야 할 텐데. 내가 관리 잘해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 이혼할게. 수아 데리고 나갈게. 서연은 걱정스레 천천히 해. 한국에서 이혼은 쉽지 않아. 특히 엄마로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알았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느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호의 부모님 집에서 전통 한정식 불고기와 비빔밥이 차려졌다. 시어머니는 지은에게 손주 더 낳아라. 집안대를 이어야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구토가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와의 섹스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냥 공허함이었다. 민호야, 우리 사랑해.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물론이지. 왜?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그는 모른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서연과의 사랑은 로맨틱했다. 그들은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서연이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내 별이야. 지은은 그 말에 녹아들었다.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그들의 키스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왜 안 왔어? 민호랑 잘 지내. 지은은 네, 엄마라고 거짓말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그 기대가 묻어 있었다. 딸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충돌은 서서히 다가왔다. 민호가 지은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다. 서연과의 메시지. 오늘 밤에 올게. 사랑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누군데? 지은은 얼어붙었다. 친구야. 그냥. 하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너 나 배신한 거야? 수아는. 우리 가족은. 지은은 울면서 미안해. 나 게이야 라고 고백했다.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게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거 가족 망치는 짓이야. 그날 밤 집은 지옥이었다. 민호는 술을 마시고 지혼. 해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수아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딸의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굳어졌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에게 전화해 울며 말했다. 서연아, 나 이제 다 말할게.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소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한국 법은 엄마에게 유리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문제예요.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연의 지지를 받으며 나아갔다. 하지만 민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전화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은아, 미쳤어.
내가 게이라고? 그딴 소리 집어치워. 가족을 부숴. 지은은 절박했다. 거리를 걷다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지만 포기 못해 그녀의 확신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지은의 삶은 공공연한 전쟁터가 되었다. 민호는 법정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서연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갔다. 지은의 변호사는 그건 성적 지향 문제예요. 한국 헌법상 차별 금지라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부의 충격 고백, 게이 이혼 사태라는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다. 지은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연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그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내가 내 손 잡아준 거. 서연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 추억이 그들을 묶었다. 서연은 지은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타주며 진내가 핵심이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수아의 양육권이 문제였다. 민호는 엄마가 게이라면 아이가 이상해질 거야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아는 내 전부예요. 사랑으로 키울게요 라고 외쳤다. 가족의 반응은 잔인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자살할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병실에서 무릎 꿇고 덤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그 순간 지은은 문화적 압박의 무게를 실감했다. 한국의 효도는 때론 자아를 죽이는 독이었다. 서연과의 로맨스는 그 와중에도 피어났다.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블랙록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까? 서연이 물었다. 지은은 그래, 언젠가 라고 답했다. 제주의 푸른 바다, 그 자유로움이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은 더 혹독했다. 민호가 서연의 직장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그만둬. 서연은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맞섰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고조는 민호의 반란이었다. 그는 수아를 데리고 사라졌다. 내가 게이인한 아이는 못 봐의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납치해요. 하지만 법은 아버지의 권리라고 했다. 지은은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다.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그 절박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연과 함께 민호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문 앞에서 민호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배신자, 지은은 배신. 나 자신을 숨긴 게 배신이야, 라고 외쳤다. 그 싸움 끝에 수아가 달려와 지은을 안았다. 엄마, 그 순간 민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그는 포기했다. 가져가. 하지만 내가 후회할 거야. 지은은 딸을 안고 서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돌은 이제부터였다. 새로운 삶은 달콤 쌉싸름했다. 지은은 이혼 후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했다. 한강의 속삭임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연과 처음 만난 그곳. 손님들에게 라떼를 내리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전마 친구 서연 언니 예뻐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가족은 재구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에서 저 여자, 게이레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의 인터넷은 더 잔인했다. 익명 댓글에 엄마가 왜 저래? 불쌍한 아이가 지은을 괴롭혔다.
서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우린 강해. 한국의 봄처럼 추위를 이겨내면 꽃피질. 그들은 함께 한국 전통시장에 갔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었다. 그 평범한 순간이 로맨틱했다. 밤에는 수아가 잠든 후 그들은 사랑을 나눴다. 서연의 손길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속삭임에 서연은 영원히 함께라고 답했다. 하지만 반역이 도사렸다.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술에 취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수아 위해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늦었어. 나 행복해.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돈 줄게. 사라져. 서연은 돈. 사랑의 가격이 있어. 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지은에게 상처를 주었다. 서연아, 민호 만난 거 숨겼어? 왜?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지은은 서연의 핸드폰을 훔쳐보았다. 민호와의 메시지. 수아 만나게 해줘. 지은은 분노했다. 너, 나 배신한 거야. 서연은 울며 아니야. 그냥 수아 생각해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라졌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다. 지은은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 사랑 지속될 수 있을까? 서연은 용서를 구했다. 꽃다발과 함께 제주도의 티켓을 들고. 다시 가자. 용서해줘. 지은은 망설이다 않았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그들의 화해는 더 깊은 결속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호의 그림자는 길었다. 그는 법정으로 돌아와 양육권을 다시 요구했다. 서연이랑 사는 환경이 아이에게 안 좋아. 이 증언자들이 나섰다. 민호의 가족, 이웃들. 그 여자들, 이상해. 법정은 지옥이었다. 지은은 증언대에서 떨며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수아는 행복해요. 판사는 사회적 안정을 고려라고 중얼거렸다. 결과는 지은의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 혼자 살아. 지은은 절박함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확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은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다. 카페 일로 바쁜 나날,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을 갔다. 한 달 후 돌아올게. 서연의 키스에 지은은 조심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별은 불안의 시작이었다. 혼자 남은 지은은 수아와의 생활에 집중했다. 유치원 픽업 후 공원에서 놀아주며 엄마 사랑해 라고 물었다. 수아의 등, 이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민호의 연락이 다시 왔다. 수아 생일에 만나자. 지은은 허락했다. 카페에서 민호는 후회 어린 눈으로 나 잘못했어. 내가 깨인 거 이제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왜 갑자기? 민호는 치료받았어. LGBT 상담소 갔어.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옛 추억 대학 시절의 데이트, 결혼식의 행복이 스쳤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늦었어. 우린 새3이야. 서연의 출장 중 위기가 닥쳤다. 서연이 사고를 당했다. 뉴스 8위 교통사고, 한국인 여성 부상. 이지은은 공항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서연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서연아. 왜 나 혼자 두고? 서연은 약한 미소로 살았어. 내가 있어서. 그 병실에서의 밤,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 무서웠어. 너 잃을까 봐에 서연은 영원히 함께라고 속삭였다. 돌아온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서연은 지은에게 청혼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한강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맹세했다. 영원히 사랑해. 그 순간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졌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연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서연아, 나 아직 사랑해. 그 여자는 민호와 공모한 듯 했다. 지은을 버리고 나랑 돌아와. 서연은 흔들렸다. 밤에 지은아, 과거가 으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한테 숨긴 거 많아. 싸움은 격렬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해. 지은 소리쳤다. 서연은 울며 미안해. 하지만 너만 사랑해. 그 갈등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은 홀로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포기 안 해. 이게 내 길이야? 화해 후 그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레인보우 서울에서 강연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 공유해요. 청중의 박수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 고통은 여전했다.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용서할 수 없지만 수아 잘 키워. 그 작은 변화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지은과 서연은 수아와 손잡고 산책했다. 엄마들, 예뻐. 수아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지은의 카페는 이제 LGBT 친화적 공간이 되었다. 무지개 깃발이 걸리고 손님들이 지지해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끔 수아를 데리러 왔다. 잘 지내? 그의 물음에 지은은 네, 행복해 라고 답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 고조가 왔다. 어머니의 죽음. 장례식장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사랑했어. 시아버지들이 내 탓이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일어섰다. 서연이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 장례 후 어머니의 유언장이 읽혔다. 지은아, 내 길을 가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지은은 오열했다. 문화적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민호의 최후 반격. 그는 언론에 전 아내의 게이 생활, 아이에게 해로워라고 폭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지은의 직장, 학교 모두가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번엔 지지자들이 나섰다. 온라인 캠페인 사랑의 자유를 서연과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린 인간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결말은 낸 베냈다. 법원은 양육권을 지은에게 완전히 주었다. 민호는 디견네라고 인정했다. 지은과 서연은 작은 집에서 새 가족을 꾸렸다. 수아의 학교에서 덤마 2명에 대한 질문에 수아는 최고야 라고 답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보았다. 절박했던 그날, 잘했어. 그녀의 확신은 결실을 맺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로웠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변화된 바람처럼 조용히 이어졌다.